이제 익숙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우리 시민 배우들이 하는 낭독극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벌써 4년째 되네요. 4년째 되고 올해 저희가 좀 해봤어요. 그 낭독극인데 이제 조금 입체 낭독극으로 해서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봤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이 쭉 극을 지켜보시다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좀 변형을 했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직장 다니고 막 바쁜 그 와중에 그 앉아서 낭독극 연습해서 잘하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 이제 동작까지 시키니까 뭐 너무너무 배우들이 아주 챌린지죠, 챌린지. 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대사는 다 외울 시간들이 없어서 비록 대본은 들고 보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동선은 요번에 좀 배우들을 훈련 겸 또 한번 챌린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또 이제 아직 아마추어 배우들이라서 좀 미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아무튼 그 과정을 좀 잘 봐주시고 이 작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소운튼 와일드의 아워 타운 전 세계에서 셰익스피어 연극 이상 공연이 자주 되는 극이에요. 그래서 이 극은 좀 시공을 초월한 작품이거든요. 그 일상한 잔잔 어떤 극적 스토리가 없는데 3막을 다 여러분이 3막까지 길담아 들어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극이 끝난 다음이라도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서 한번 공연을 찾아보셔도 좋고 내용이 어떤지 더 궁금하시면 내용을 보셔도 좋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우리 아마추어 배우들이 소화해내기는 조금 힘든 작품. 그런데 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핸드폰 다 꺼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뭐 아주 설사 아니고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화장실 다녀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극이 좀 집중이 깨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관객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시민 배우들 낭독극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극은 모두 그로버즈 코너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연극은 막도 없고 장치도 없다. 관객이 장내에 들어서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희미한 조명을 받고 있는 텅 빈 무대뿐이다. 이 연극은 우리 읍내라고 합니다. 읍내 이름은 그로버즈 코너즈인데 뉴햄프셔 주에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경계선 바로 건너가 되죠. 첫째 막에선 우리 읍내 하루를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때는 1901년 5월 7일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저쪽 동력 하늘엔 산을 등지고 햇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샛별이 지기 전엔 의뢰이 저렇게 영롱한 빛을 내죠. 자, 그럼 우리 읍내 지리를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행길입니다. 행길 건너편 정거장에 있고요. 찻길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은 폴란드 사람 부락인데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도 섞여 삽니다. 저쪽엔 조합교회가 있습니다. 길 건너엔 장로교회가 있고요. 유일신교회와 감리교회는 훨씬 더 저쪽에 있죠. 침례교회는 강력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건 시청 건물인데 우체국도 이 안에 있죠. 지하실은 형무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브라이언이 바로 이 계단에 서서
연설을 한 적이 있죠. 이쪽 줄론 상점이 질비하고 그 앞에 말고 삐매는 말뚝과 승마대가 있습니다. 우리 읍내에 5년은 더 있어야 자동차가 나타날 것 같군요. 읍내에서 제일 돈 많은 은행가 카트라이트 씨가 사게 될 겁니다. 저기 언덕이 흰집에 살고 있죠. 이건 반찬 가게고요. 이건 모건 약국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한 번은 가게에 들리던지 약국에 들리게 되죠. 국민학교는 저쪽에 있고요. 고등학교는 훨씬 더 저쪽입니다. 매일 아침 9시 15분과 점심때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왼통 운동장에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긴 우리 의사댁입니다. 깁스 선생님 댁이죠. 이건 깁스 부인의 마당입니다. 옥수수, 완두콩, 밤콩, 접시꽃, 그리고 헬리오트로프, 우엉이 아주 한창이죠. 그 당시엔 신문이 일주일에 2번 나왔죠. 그로버즈 코너즈 센티놀이란 신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웹 편집국장 댁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부인이 가꾸는 마당이고요. 깁스 부인 댁 마당처럼 여기도 해바라기가 가득 났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이틀 무렵입니다. 저기 찻길 건너 오두막집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폴란드 태생인 여인네가 조금 전에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 크로웰 집에선 아들이 신문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 정거장에선 꼬마 호킨즈가 5시 45분 보스턴 열차에 신호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깁스사가 오는군요. 쌍둥이 난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죠. 그리고 그의 집에선 부인이 조반 준비를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깁스 부인이 오른쪽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그녀는 부엌에서 창차이를 올리고 스토브에 불을 피우기 시작한다. 깁스산 19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 세운 병원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죠. 사실 깁스 부인이 먼저 죽었죠.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오하이오 주 켄튼으로 출가한 딸 리베카를 보러 갔다. 거기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저 위 공동묘지에 누워있죠. 저기 외부인도 조반 준비를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깁스 의사가 옵니다. 밤중 1시 반에 깨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쌍둥이를 받으러 갔었죠. 저기선 크로울댁 아들이 웹씨가 출간하는 센티놀을 돌리고 옵니다. 깁스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조? 선생님, 누가 아픈가요? 아니다. 저쪽 폴란드 사람 부락에서 쌍둥이를 낳았단다. 신문 여기서 드릴까요? 그래, 이리 다오. 수요일 이후 뭐 중대한 일이라도 일어났니? 그럼요. 보스터 선생님이 콩코드에 어떤 사람한테 시집가신대요. 원처럼. 그래, 너희들 생각은 좀 어떠니? 그거야 제가 아랑곳할 건 없죠. 하지만 선생님이 되려고 한 번 마음먹었으면 계속해서 교단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무릎은 좀 어떠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비가 오르면 무릎이 먼저 가르쳐주는군요. 그래? 오늘은 뭐라고 가르쳐주대? 비가 오겠다든? 아니요. 정말이냐? 네. 무릎도 실수할 때가 있을 게 아니야. 아니요. 조 크로웰 사라진다. 깁스 의사는 신문을 읽고 서 있다. 어서 가지 못해 배실. 오늘은 왜 이 모양이냐? 하우이 뉴섬이 우유 배달을 하며 옵니다. 하우이 뉴섬은 40세가량이며 작업복을 입고 왼쪽 흰길에서 온다. 그의 옆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말과 마차가 있다.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외부인집 창살문 앞에 몇 병 내려놓고 깁스 부인집으로 건너가다가 중앙에서 발을 멈추고 깁스 의사에게 나간다. 선생님,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위, 잘 잤나?
누가 아픕니까? 저쪽 고슬라프티 부인집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네. 쌍둥이라고요? 우리 엄네도 해마다 식구가 느는군요. 근데 비가 좀 올 것 같은가? 아요, 안 옵니다. 좋은 날씨인데요. 오, 배씨. 이 말은 몇 살 먹었나? 17살이나 먹었었죠. 그런데 로카트 댁에서 매일 받은 일을 그만둔 이후 배 씨는 길을 잘못 들고는 한답니다. 저분과 마찬가지로 그 댁에 한쪽 내려놓고 싶은 모양이죠. 기어코 그 댁을 불러오게 만드는군요. 그는 깁스 부인 집 뒷문에 다다른다. 부인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와요, 하오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저기 오시는데요. 그래요? 오늘은 배달이 좀 늦은 것 같군요. 네, 큰 물리기가 고장이 나서요. 선생님, 갑니다. 하우이, 잘 가게. 얘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가자, 배씨. 조지, 리베카. 깁스 의사는 자기 집 뒷문에 오자 창살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다. 여보, 잘 됐어? 그거 뭐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 같지? 베이컨은 금방 낼 테니까 앉아서 커피나 드세요. 아침나절 도시간 주무시고요. 글쎄, 앤투어스 부인이 11시에 온댔는데 정세하고 뻔하지. 위장병일 거야. 그럼 3시간밖에 못 자겠네요. 여보, 이러다간 큰일 나요. 어디 다른 데로 가셔서 푹 쉬도록 해드리고 싶군요. 에밀리, 월리, 7시라니까. 여보, 조지한테 말씀 좀 하세요. 안말해도 걔가 요즘 이상하다니까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나무 좀 뻐기더라도 막무가 내요. 그놈이 건방지게 묵디까? 아니요, 그냥 투덜댄다니까요. 내일 생각한다는 게 그 야구예요. 조지, 리베카, 학교 늦는다. 조지, 빨리빨리 해. 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안 들리니? 난 2층에 올라가서 눈 좀 붙여볼까? 월리, 에밀리, 학교 늦는다. 월리, 세수 좀 깨끗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올라가서 씻길 테다. 엄마! 나 무슨 옷 입어요? 떠들지 마라. 아버지께서 밤중에 왕진 갔다 오셨어. 좀 주무셔야지. 파란 드레스 빨아서 데려놓았다. 엄마! 나 그거 싫어! 제발 조용해. 밤낮 병든 칠면조처럼 파란 옷만 입고 가는 거 뭐? 리베카, 얼마나 예뻐 보인다고 그러냐? 엄마! 오빠 비는 남자야! 내 올라가서 졸다 때려줄 테다. 안 때릴 줄 아니? 두 집 애들이 뛰어들어와서 식탁 앞에 자리 잡는다. 오른쪽에 16살쯤 된 조지와 11살 된 리베카. 왼쪽에 그들과 나이가 같은 에밀리와 월리. 그들은 교과서를 끈으로 매서 들었다. 얘들아, 이게 무슨 꼴이냐? 얘껏 아침을 맛있게 했는데 걸신이 들린 것처럼 먹는구나. 그럼 살로 안 간다. 알았니? 책은 치우고 먹어, 월리. 내참 엄마도 10시까지 해나다에 대해서 무엇이든 다 알아놔야 된다고요. 규칙은 잘 알면서 그러니 밥 먹을 땐 책 보지 말기. 엄마 생각은 말이다.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알지 않아야 해. 엄마, 난 공부도 잘하고 알지도 않아. 내 나이로는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거든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다고요? 밥이나 먹어. 나도 우표수치 타는 데는 머리가 좋거든요.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나면 말씀드려야겠다. 너 나이에 일주일에 25센트면 충분하지 뭐냐? 그 돈을 난 무엇에다 쓸까? 글쎄 어머니 살 게 얼마나 많다고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생기죠? 1달러도 더 돼요. 조금씩 저금했어. 엄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어? 돈이야. 아침이나 먹어. 엄마, 삼촌이 왔어요. 뛰어야겠어요. 그만 먹겠어요. 빨리 가야지. 애들은 일어나서 책을 집어들고 창살문을 통하여 뛰어나간다. 그들은 전면 중앙에서 만나서 짓거리며 행길로 걸어가서 왼쪽으로 돈다. 빨리 걸으면 돼. 뛸 건 없어. 원리, 반스가 무릎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라. 에밀리, 넌 자세를 똑바로 가져. 포스터 선생님한테 축하한다고 말씀드려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넌 정말 물찰 지휘 같다. 어서 빨리 가거라. 다녀오겠습니다. 깁스 부인은 에이프런에 병아리 모이를 담아가지고 앞마당 있는 데로 나온다. 구구구구구구구구. 넌 저리 비켜. 저리 가. 구구구구구구구. 넌 또 웬일이냐? 또 싸웠구나. 싸우는 게 일이야. 응? 이건 넌 우리 집 병아리냐? 어디서 왔어? 겁낼 건 없어. 잡아먹진 않을 테니. 원리 엄마, 아침 드셨어요? 한기는 좀 어떠시오? 외부인은 벤치에 앉아 껍질째 먹는 완두콩의 가줄기를 떼어낸다. 아직도 목이 끄질끄질하다오. 높은 소리는 좀 내보셨어? 아유, 그럼요. 헌데 소리가 나야 말이죠. 내가 좀 거들어 드릴까? 올해는 콩풍년이에요. 어떡하든지 태도 한 말을 참만하려고 했다오. 애는 싫다는 거죠. 하지만 걔들이 겨울 동안 다 먹어치울 것 같군요. 원리 엄마,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아무에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 콩 좀 이리 줘요. 보스턴의 고물상 점원이 지난 금요일에 댁에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근데 날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남편한테 진찰받으러 오는 환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슬금슬금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웬테스 할머니가 주신 장롱을 탈라고 350달러를 내놓지 않겠어? 어머, 정말이에요. 그 고물을 말이에요. 너무 커서 주체를 할 수 없는 물건인데. 그래. 그 값을 파시려고? 글쎄요라니 350달러가 얼마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야 크리만 좋다면 무슨 걱정이에요. 어디고 정말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그 값이 팔겠어요. 사실은 평생 소원이 불나서 파리 구경이라고. 다 공연한 소리지. 당치하는 소리 같아요. 하지만 여러 해 전부터 혼자 맘먹고 있었죠. 기회만 있다면 바깥 어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쩍 이렇게 마음을 떠봤죠. 나한테 우산이라도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다. 날 어디든 데리고 가달라고 말해요. 옳지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양반을 잘 아시지 않고. 그 일을 알게 된 이후 심각한 얘기를 들은 건 이번 처음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불나파를 빈들거리고 돌아다니면 이 은혜가 싫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자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남북정대 싸우던 곳이나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하대요. 감사합니다, 부인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깁스 부인과 외부인은 일거리를 모아가지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진다. 이제 몇 시간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읍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적인 설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주립대학 윌라드 교수님께 우리 읍내의 과거 역사를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십사하고 청했습니다. 주립대학 윌라드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요. 그로보즈 코너즈라. 가만히 있자. 그로보즈 코너즈는 아팔라티아 산맥의 빙하기 화강암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점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읍내에서 2마일 떨어진 사일러스 베컨 목장에서 나왔죠. 아무 때고 우리 대학 박물관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상학상의 위치에 관한 로보르스의 주제를 읽어드릴까요? 가오랑 같은 건 말입니다. 교수님,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을 인류사에 대해 몇 말씀 해주시죠. 네, 인류학적 자료를 말씀하자면 초기엔 아메리카 인디언의 혈통인데 코타치족이었죠. 10세기 이전엔 이렇다 할 증거가 없고요. 현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새 문중에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선생님, 인구는요? 읍내만 보자면 2640명입니다. 잠시만요. 아, 그래요? 그럼 바로 이 시각의 인구는 2642명이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 모인 분들이 오늘 배운 게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교수님? 네. 이쪽으로. 예. 이번엔 정치사회변의 보고입니다. 웹 편집국장님? 웹씨는 그로버즈 코너즈 센티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입니다. 우리 읍내 신문이죠. 이런 건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 읍은 행정위원회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21살이면 투표권이 생기죠. 여자는 간접투표로 한답니다. 뭐 논평하실 말씀이라도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 아주 평범한 읍내죠. 다른 지역보다 뭐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발기가 없는 편이죠. 하지만 젊은 애들은 이 읍내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90%의 아이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지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다녀도 졸업 후에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 읍에 대해 웹 편집국장님께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그로버즈 코너즈에서는 술들을 많이 마시나요? 많이 마신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토요일이면 일꾼들이 아랫마을 헛간에 모여서 떠들죠. 그중 한두 명의 주정꾼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도사가 올 때마다 참여한답니다. 그래, 읍내에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시죠? 잘 들리질 않는군요. 뭐라고 하셨죠? 사회적 불이라든지 사는 면의 불평등 같은 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야 다들 알고 있죠. 그게 참 재미없는 일이죠. 누구는 부자느니 누구는 가난하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두들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오?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저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항상 고민들을 하죠. 왜 부지런하고 지각 있는 사람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게으르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뭐 그런 방법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찾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저 웹 선생님, 그로버즈 코너즈엔 문화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예술의 애호 같은 게 있습니까?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것은 없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식 때 여자아이들이 피아노를 치긴 합니다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문화라고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에도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침이면 저 산을 넘어 해가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인가요? 각종 새들을 보면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심히 관찰을 하죠.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선생님. 네. 웹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읍내 얘기로 돌아가죠. 이른 오후입니다. 우리 읍내엔 이른 오후에 안온한 평화가 깃들입니다. 학교에선 웅성거리고 짓거려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행길엔 두서너 대의 마차가 있을 뿐 말들은 말뚝에 매인 채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깁스의사는 진찰실에서 환자들을 똑똑 두드리며 진찰을 하고 입을 벌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웹신 저기서 잔디를 깎고 있군요. 벌써 학교 가파에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드높은 말소리가 왼쪽 무대 뒤에서 들린다. 에밀리가 책 몇 권을 들고 앵길로 온다. 자신이 굉장히 우아한 귀부인이나 되는 것처럼 몸짓과 손짓을 하며 말한다. 그건 안 돼, 루이스. 집에 가서 어머니를 거들어드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 에밀리, 그 수수하게 걸어라. 오늘은 무슨 귀부인이라도 된 것 같구나. 저 아빠는 똑바로 걸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야단치실 땐 또 언제예요? 아빠 말 안 들을 때야. 그리고 난생처럼 귀부인한테 키스를 받았는걸? 웹시 사라진다. 에밀리는 자기 집 대문 옆에서 몸을 굽히고 꽃을 꺾는다. 조지 깁스가 이쪽 저쪽으로 몸을 흔들며 앵길로 온다. 공을 까맣게 쏟도록 던지고 다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6 발자국 뒷걸음쳐서 받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다가 객석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인에게 부딪힌다. 미안합니다, 포레스트 부인. 예! 늘 넓은 길로 나가 놀면 좋지 않니? 댕길에선 공 던지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요, 포레스트 부인. 에밀리, 응? 아까 교실에서 연설 잘하더라. 사실은 몰로주의에 대해서 연설할 작정이었거든. 그랬는데 그 직전에 코코란 선생님이 루이지아나 퍼체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시지 않아? 두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공부했거든. 저녁에 내가 2층에서 숙제할 때면 우리 집 창에서 네 머리가 보여. 아주 신기해. 그래? 정말 보여? 어쩌면 그렇게 공부꾸러기냐? 그렇게 꼼짝 안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다니. 넌 참 용하다. 공부하는 게 좋은 모양이구나. 아무 때 하면 안 하니? 그래 그렇지. 난 조금도 실증이 안 나. 시간 보내기 좋거든. 에밀리, 좋을 수가 있다. 너희 집 창에서 우리 집 창으로 전환줄을 맬 수 있지 않니? 그럼 이따금 대소문제 모르는 게 있을 때 귀뜸만 좀 해주면 되거든. 뭐 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그냥 귀뜸만. 그래, 귀뜸 정도는 괜찮아. 그럼 막히거든. 휘파람을 불어. 그럼 내가 조금만 귀뜸해줄게. 넌 날적부터 머리가 좋은 모양이지? 처음부터 바보가 어딨어. 그렇지. 그런데 난 말이야. 농부가 되고 싶거든. 루크 아저씨 말씀이 나만 좋다면 언제고 아저씨 댁 농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농장을 물려주시겠대. 집이랑 다 물려주신단 말이야? 웹부인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들어와서 창살 문 옆 벤치에 앉는다. 그럼 고맙다. 나는 야구장으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어머니. 조지로구나. 에밀리, 난 간다. 잘 가. 에밀리, 이리 와서 콩이나 벗겨라. 겨울 동안 먹어야지. 조지가 얘기를 제법 하는 모양이다. 왜 잘 왔어? 몇 살이나 됐니? 몰라요. 가만히 있자. 16살은 됐을걸? 엄마, 나 오늘 반에서 연설했는데 근사했어.
저녁 먹을 때 아버지 앞에서 해봐라. 무슨 연설을 했니? 루이지아나 퍼체스에 대해서요. 수술 막히지 않고 했어요. 난 일평생 연설을 해야지. 엄마 근사하지. 또 근사하도록 해야지. 엄마, 내가 묻는 건 대답해 줄 테야? 진심? 진심으로. 진심이 뭐냐? 진심으로 대답하지? 그야 물론이지. 엄마, 나 잘생겼어요? 그야 이를 말이냐? 우리 애들은 다 잘생겼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말이야. 나 예쁘냔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래. 네 얼굴이야말로 도다운 반달같지. 그런 얘기는 왜 자꾸 묻니? 엄마 뭐든지 제대로 얘기해주지도 않으면서 뭘?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니? 엄마, 그럼 엄마 예뻤어? 물론 예뻤지. 메이미 카트라이트 빼고는 내가 업내에서 제일 예뻤단다. 하지만 엄마, 나 정말 예뻐요?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 무단하다. 그 얘긴 그만둬. 그만큼 예쁘면 문제 없다. 엄마 내 얘긴 들어주지도 않아.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로 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엘부인. 에밀리 고맙다. 외부인과 에밀리 물러간다. 이 읍내에 대해서 알아볼 게 몇 가지 또 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카트라이트 씨가 이 읍내에 새 은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버몬트까지 가서 대리석을 가져왔죠. 그런데 건축자 측에서 제 친구에게 정초식할 때 뭘 넣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1000년 후에 파내도록 하자는 거죠. 우린 성경도 넣고 북미 합중국 헌법, 셰익스피어 전집도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바빌론에선 200만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만 바빌론에 대한 우리 지식이라곤 제왕들의 이름과 밀 매매 계약서 나부랭이죠. 그리고 노예 매매 계약서뿐입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저 바빌론의 주민들은 상머리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농부는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연기는 굴뚝이로 꾸역꾸역 올라갔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히랍이나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생활을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 당시의 시와 무대 상연을 위해서 쓴 연극을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이 연극 대본 한 권을 기둥 밑에 넣어서 10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몇 가지 대단치 않은 사실을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0년 후의 사람들도 우리가 20세기 초에 뉴욕 북부 지방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겠죠.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내 일반입니다. 자라서 결혼 생활을 하며 살다가 죽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군요. 저녁이 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조합교회에서 성가대가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죠. 오늘 하루도 피곤한 시계처럼 대업이 풀렸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뭐 타자는 음악이에요. 기쁨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소리만 크게 낸다고 훌륭한 음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리는 감리교회 보거나 내라지. 자, 다시 테너.
저렇게 밝니? 에밀리, 셋째 문제 풀었어? 어떤 거? 셋째 문제 말이야. 아, 그야 풀었지. 제일 쉬운 문제야. 나는 정말 모르겠는데 조금만 알려줄 수 있어? 한 가지만 말해줄게. 야두만 알면 돼. 뭐? 야두라고? 무슨 소리야? 정방형 야두 말이야. 아, 정방형 야드? 그렇다니까. 그래도 몰라? 알아. 벽지에 정방형 야드. 아, 벽종이. 알았다. 고맙다, 에밀리. 괜찮아. 어쩜 달이 저렇게 밝니? 찬양대도 연습을 하고 있고 숨을 죽이고 있으면 컴투국으로 가는 기차 소리가 잘 들려. 들리지? 응, 진짜 들리는 것 같아. 아이, 신기하다.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잘 자라, 에밀리. 고마워. 조지, 잘 자. 아, 참. 화요일 오후에 브래드 허씨 결혼식이 있는데 몇 분이나 오셔서 노래해 주실 수 있죠?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지난달 제인 트로브리지 결혼식에서 부르던 걸 하죠. 자, 다음은 믿으려 하는 자와 문답함을 합시다. 이건 문답이니까 크게 하세요. 시작하겠어요? 예, 조지. 잠깐 내려온. 네. 어려워 마라. 잠깐 동안이면 돼. 조지, 너 몇 살이지? 저요? 16살이요. 얼마 안 있으면 17살이 되죠. 그래, 졸업 후엔 뭘 하련? 아버진 아시면서 그러세요. 루크 아저씨 농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일찍 일어나서 소 젖짜고 가축을 먹이고 싶단 말이지. 왼종일 괭이질도 하고 건초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그럼요. 아니, 아버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지, 오늘 진찰실에서 말이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뭔지 알겠니? 너희 어머니가 장작 빠개는 소리야. 생각해보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왼종일 밥 지으랴, 빨래하랴, 다리미질하랴. 그뿐이냐? 뒷마당에 가서 장작까지 빠개야 되지 않니? 아마 널 보고 해달라는 말도 하기가 귀찮아진 모양이더라. 그런데 넌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먹고 어머니가 꼼꼼히 만든 옷을 입고 나가서는 야구를 하지. 월급 주고 부리는 식구나 다를 게 뭐가 있니? 너희 어머니를 식구들이 무척 좋아한다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애비로서는 네가 그런 실정을 좀 잘 알도록 하고 싶었다. 옛다 손수건. 아, 그리고 말이다. 네 용돈을 일주일에 15센트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야 물론 어머니 대신 장작을 배라고 해서 그래서 더 주는 건 아니다. 너도 자꾸 크가니까 돈을 쓰지도 말을 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자. 내일이 바로 네 공날로구나. 기다려봐. 리베카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할걸. 근데 이상하다.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걸까? 전에 성가대 연습 이렇게 늦진 않았는데. 이제 8시 반인데요, 뭘. 아이, 너희 어머니 못하는 골동품 같은 성가대에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다. 늙은 까마귀 소리 같이 하나님이 조심 네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너 잘 시간 되지 않았니? 네. 조지는 사닥다리 위에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왼쪽 무대에서 웃음소리와 작별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깁스 부인, 솜주 부인, 웹 부인이 행길로 온다. 무대 모퉁이에 이르자 발을 멈춘다. 잘 자요, 마서. 보스씨, 편히쉬세요. 우리 집 양반한테 말하겠어요. 꼭 신문에 내줄 거야.
일을 어쩌면 좋아? 늦었네. 어머, 잘 쉬어요? 성가대 연수 훌륭하지 않았어? 에밀리 엄마, 저 달 좀 봐요. 글쎄, 우리 감자는 잘 먹게 생겼어. 사실 그 얘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끼리니까 얘긴데 아휴, 그 망치스러운 일은 우리 집에서 처음이지 뭐유? 뭐 말이요? 사이먼 스틴슨 말이에요. 그만해둬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오르가를 치는 사람이 밤낮 술독에 빠져 살아서야 어떡해요? 왜 그런 사람을 교회의 오르가리스트로 쓰느냔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완전히 취해 있었거든요. 그쯤 해둬요. 스틴슨 씨야, 모두들 잘 알지 않우? 그이가 저질러온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도 다 알고 있는 걸 뭘. 허것은 박사님도 아세요. 그러니 박사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쓰신다면 우리들이야 차라리 모르는 참게 좋아요. 모르는 채 한다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차츰 나아지고 있다. 이런 날 밤엔 정말 잠자리에 들기가 싫어져요. 빨리 가봐야겠네. 애들이 자지 않고 기다릴 거야. 잘 자요, 솜수대. 솜주대 어두운데 괜찮겠소? 아유, 해낮같이 밝은데요. 그이가 창가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게 보이는군요. 남자들이란 우리가 뭐 춤이라도 틀어간 것처럼 야단들이라니까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한다. 깁스 보이는 자기 집에 다다르자 창살문을 통하여 부엌으로 들어간다. 참 재미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 늘 이렇지. 오늘이라고 더 늦은 게 아니에요. 옆편 애들이랑 할 수 없단 말이야. 길모퉁이에서 잡담이나 하고. 여보, 너무 까다롭게 그러지 말아요. 달빛이 저렇게 밝은데 나가서 해리어 들었고 냄새나 맡읍시다. 얼마나 좋? 내가 나간 뒤에 뭘 하셨어? 뭐 그저 늘 하던 식으로 책을 읽었지. 그래 오늘 밤엔 무슨 잡담들을 했어? 그런데 여보, 정말 얘기거리가 있다. 사이먼 스틴슨이 또 취한 모양이군. 그렇게 지독한 건 오늘 처음 봤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이먼 스틴슨을 이 읍내에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이런 조그만 읍내 생활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난들 알겠소만 우리들 어찌하겠어.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자, 들어갑시다. 뭐 벌써 들어간다고 그러고. 근데 여보, 난 당신이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요? 암만 해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푹 쉬도록 해드려야겠어. 나한테 유산만 있다면야 그야 그렇게 해드리고 말고요. 아니 여보, 또 그 얘기구려. 지각 없는 소리야. 당신은 정말 외고집이군요. 어서 들어와요. 늦었어. 괜히 감기 들어요. 아까 조질한 놈을 좀 나무냈어. 며칠 동안은 그놈이 장작을 육박할 테지. 그들 사라진다. 리베카가 사닥다리 위 조지 옆으로 올라간다. 리베카 비켜! 이 창 앞엔 한 사람 자리밖에 없어. 네 잠깐만 볼게. 네 창으로 가서 보려. 거기선 달이 보이지 않는 걸? 오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암만 해도 달이 점점 가까이 와서 무시무시하게 폭발할 것 같아. 모르는 소리 작작해. 달이 가까이 온다면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망원경으로 몰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 말할 게 아니야. 신문이나 신문에 다 나온 말이야. 오빠, 달은 남아메리카하고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절반을 비추는 거야?
글쎄, 그럴걸? 아홉 시 반입니다. 집집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니 저기 월인 순경이 문단속이 잘 됐나 해서 펭귄가에 몇몇집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외 편집국장이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주셨습니다. 아 달이 참 맑군요. 네. 아 별일 없죠? 사이먼 스팀슨이 약간 주정을 하고 돌아다니죠. 지금 막 그 부인이 찾으러 나온 걸 보고 난 다른 길을 찾았죠. 아, 저기 오는군요. 사이먼 스팀슨이 왼쪽 행길에서 나온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휘청거린다. 사이먼 그 늦었군 그래. 아 모두들 자느라고 읍내도 조용하다네. 사이먼 스팀슨은 그에게 와서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약간 몸을 흔들거리며 그를 응시한다. 아 늦었네 그려.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해가 1000번도 더 떴다가 졌죠. 3년 전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이 제법 똑똑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도 나를 것만 같이 젊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전같이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없음을 알았죠. 숨이 차서 가슴이 뛰게 됐거든요. 999나라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났겠습니까? 대자연도 별별 변화를 다 겪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누구나 결혼해서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죠. 제 1막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제 2막은 사랑과 결혼입니다. 이 다음에 또 한 막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시겠죠? 3년 후 1904년 7월 14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식 직후죠. 이때가 되면 젊은이들은 서둘러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 딱딱한 기아와 시세로 화술의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결혼을 해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른 아침입니다만 밤새 비가 왔었습니다. 앵간히 퍼부었죠. 천둥 소리도 요란했습니다. 깁스 부인이 가꾼 정원과 여기 웹 부인이 가꾼 정원은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쏟아질 것 같군요. 깁스 부인과 웹 부인이 각기 부엌으로 들어와서 일막에서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깁스 부인하고 웹 부인이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준비를 하러 내려옵니다. 여기 오신 부인들께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부인도 하루에 3번 음식을 만들죠. 한 분은 20년, 또 한 분은 30년. 그런데도 여름방학도 없습니다. 두 분 다 남매를 키우고 빨래를 하고 집안 소재를 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신경쇠약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중서부 지방의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살기 위하여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 살라. 말하자면 순한 논법이죠. 어서 가지 못해 배씨. 하우이 뉴섬이 우유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이크로웰이 그전 자기 형이 돌리던 신문을 돌리고 있군요. 하우이 아저씨 일찍 일어나셨군요. 잘 잤니? 뭐 내가 알아둬야 될 거라도 낫니? 별거 없어요. 우리 읍내에서 인류 야구 선수를 잃게 됐단 기사가 났어요. 조지 깁스 말이에요. 그만한 피처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사실이지. 히트도 치고 달리기도 잘하거든요. 아무렴 근사한 친구지. 와, 좀 기다려 배씨야.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도 못한단 말이냐.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야구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글쎄, 난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자시고 할 게 있니?
일찍 나오셨군요. 월인 순경이 들어온다. 그들은 아침 인사를 주고받는다. 홍수를 막을 수 없을까 해서 나왔지. 밤새 강물이 불었거든. 조지 깁스가 이 야구를 그만둔다는데요. 사이크로웰이 그러더군요. 그렇다. 바로 20년 전에도 훌륭한 선수가 있었지. 아마 조지 깁스도 나를걸? 헨크 다들 아는 친구였지. 그 친구 메인으로 가더니 목사가 됐어. 날씨가 어떻겠어? 괜찮아요. 낼 것 같은데요. 월인 순경과 사이크로웰 다시 가기 시작한다. 하우이 뉴섬은 먼저 깁스에게 우유를 배달한다. 수고하우.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만큼 쏟아졌으니까 내일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오늘은 친척들이 많이 온다우. 우유 3통하고 크림 2통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 혼인은 전생 연분이죠. 제 처도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있게 사실 거예요. 고마워요. 부인 보고 식장에 오라고 그러세요. 네, 알 겁니다. 하우이 뉴섬은 외부인 집으로 건너간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4통 갖다 달라고 했지만 한 통만 더 줘요. 그렇게 없죠. 그리고 크림 2통 하고요. 또 비가 올 것 같은가요? 지금 막 깁스 부인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겁니다. 제 처가 축하의 말씀 드려달라고요. 정말 천생연분이죠. 고마워요. 내일 분이 식장으로 오셔야 돼요. 가 배워야죠. 안 가셔야 됩니까? 자, 가자, 메시. 하우이 뉴섬 퇴장. 깁스 의사는 서쪽바람으로 내려와서 좁은 식탁 앞에 앉는다. 여보, 결국 그날이 왔구려. 병아리 하나 없어지게 됐어. 누가 재미난다고 그런 소리를 하요. 난 그냥 물고만 싫고. 앉아서 커피 드세요. 새신랑께서는 면도를 하고 있어. 수염이라야 많지도 않은 걸 휘파람을 분다, 노래를 분다. 진나는 게 무척 좋은 모양이야. 가끔 거울에다 대고 네 하고 선서하는 모습을 하는데 그대로 잘 해나갈지 듬직하지가 않구려. 여보, 그 애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르겠구려. 지금까지 내가 옷을 챙겨주고 춥지 않게 보살펴줬지만 걔들은 너무 어려서. 여보, 우리 혼인하던 날 아침 그 생각이 나는구려. 아유, 그 얘긴 그만둬요. 난 뉴햄프셔주에선 제일 겁쟁이였어. 꼭 실수를 할 것만 같았어. 근데 당신 입장할 때 보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그 전에 당신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았어. 중학교회 안에서 초면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다니. 난 어땠는지 아우. 결혼식이라는 건 정말 맹랑한 거예요. 생각하면 우습거든요. 자, 이거 만들었으니 자슈. 우와, 희한한데? 프렌치 토스트군. 만들기 힘든 것도 아니고 많이 들떠서 뭐든지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어젯밤 잠이 옵니까? 시계 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 그 녀석이 가족을 거느리게 되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지는구려. 앞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참견할 건 없지. 사람마다 자기가 당하는 난관은 자기가 뚫고 나가기 마련이야. 그렇죠. 사람은 둘씩 살아가기 마련이죠. 혼자 산다는 건 어색하거든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을 때 겁을 먹은 게 뭔지하고. 어서 말해보시오. 2, 3주일 얘기하고 나면 얘기거리 그게 없어질까 걱정했다. 결국 할 말이 없어져서 벙어리처럼 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정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20년 동안이나 얘기를 해왔는데도 얘기 주머니가 비어본 적은 없었거든. 맞아요. 맑은 날씨건 굳은 날씨건 언제고 얘기거리야 있죠. 리베카는 일어났어? 아니, 남의 일이라면 쫓아다니면서 참견하는데 오늘은 휴업인 모양이요. 지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우는 모양입니다. 맙소사. 그런지 못하게 해야 해요. 리베카! 내려와서 아침 먹어라.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제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조지는 목을 베는 신용을 하고 끽끽 소리를 크게 내고는 창살문으로 나간다. 도련님, 어딜 가니? 저 건너 색시 보러요. 얘야, 덮어도 신어라. 비 쏟아진다. 덮어놓고 나가기만 하면 어떡하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아이, 어머니도 엎어지면 코 닿을 텐데요, 뭘. 엄마 말 들어. 괜히 그러다가 감기 들어서 직장에서 기침한다. 조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라. 깁솔사는 2층으로 간다. 조지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돌아와서 덧신을 씻는 신용을 한다. 내일부터는 춥건 덥건 감기가 걸리건 말건 네 멋대로 하렴. 하지만 엄마 앞에 있는 동안은 기가 있게 굴어야 해. 이 장모가 아침 7시에 찾아가면 좋아하려고? 우선 커피나 한 잔 들어라. 금방 들어올게요. 조지는 웅덩이를 뛰면서 물배를 건너간다. 장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비 맞는데 서 있지 말고 잠깐만 들어서게.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는 하지 못하겠네.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것도 모르나? 혼인날은 예배당에서나 색시를 만나는 거야. 그전엔 안 돼. 그건 미신이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장인께서는 그런 미신 믿으시지 않으시겠죠? 그 미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야. 그 이치에 맞는 것도 많단다. 에밀린 어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무 기척도 없다니까. 자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꿰매고 침 꾸리고 하느라고 웬 시구가 눈도 붙여보질 못했다네. 나 하라는 대로 해. 여기 잠깐 앉아서 장인하고 이 커피나 들게. 내 2층으로 가서 그 해보고 내려와 한바탕 자네 놀래주라고 해보지. 베이컨도 있으니 들어. 하지만 빨리 먹어 치우게. 웹부인이 나간다. 어색한 침묵. 웹씨는 커피에 도넛을 떨어뜨린다. 여전히 침묵이 흐른다. 그래, 넌 좀 어떠니? 저요? 아니, 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런 미신이 왜 생겼을까요? 조지, 그건 말이지. 그 신부는 시집가는 날 아침엔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그 옷이니 뭐니 이것저것 있지 않니? 그 생각해보려. 그렇지 않겠니? 아, 참. 아니, 그렇겠군요. 아니, 그 생각을 못했네요. 처녀가 시집을 가는 날엔 그 몹시 조져야 하는 법이란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행진 없이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부터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그 아무 소용이 없었단다. 네. 근데 장인께서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아, 나 말이냐? 난 그때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안정되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렸었지. 네 장모는 에밀리보다 조금 더 먹었을까? 사실 결혼에 있어서 나이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네 처조부께서 내가 장가가던 날 밤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네 처조부 말씀이 처음부터 남편의 위신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일 좋은 방법은 명령을 하라는 거야. 설사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말이지. 그래야 여자가 복종할 줄 알게 된다는 거야. 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니?
네 아내 때문에 신경질이 나거든 말이다. 가령 잔소리가 많다든 뭐 좌우간 그런 일이 있거든 그냥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가버려라. 그럼 정신을 차릴 거다. 아, 그리고 절대로 네 아내가 네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하지만 어떻게... 그런데 난 네 처조부 말씀을 반대로 해버렸거든. 그랬더니 오늘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니. 너도 그걸 교훈으로 삼거라. 조지, 너 농장에서 병아리를 키우려? 네? 그 농장에서 병아리를 키울 테냔 말이다. 루크 아저씨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 요전에 진찰소에서 책이 한 권 왔는데 그 필로식 병아리를 기르는 법에 대해 쓴 거더라. 너도 한번 읽어보거라. 난 뒷마당에다 조그만하게 해볼 생각이야. 그 지하실에다 불안기도 한 대 딱 갖다 놓고 말이다. 외부인이 등장한다. 여보, 또 그 불안기 얘기요. 조지, 에밀리도 내려와서 아침을 먹어야지. 한부를 전하대만 만나고 싶지는 않대. 어서 가게. 그럼 가겠어요. 조지는 당황하고 풀이 죽어서 무대를 건너 자기 집으로 간다. 천천히 웅덩이를 피하여 집 안으로 사라진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실례를 해야겠군요. 자초지종을 알고 싶군요. 이 결혼 말이에요. 전 이런 경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관심이 여간 크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21~22살이 돼서 몇 가지를 결정짓고 보면 눈 깜짝할 새 이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 조지와 에밀리가 그들이 주고받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말하자면 속담에도 있듯이 천생연분임을 알았을 때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도 옛날로 돌아가셔서 젊음이란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첫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을 말이에요. 꼭 목류병자와도 같이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남이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던 그런 시절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약간 미친 셈이죠.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젊은이들은 셋이면 고등학교를 파해 나올 겁니다. 조지는 2학년 운영위원장으로 뽑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에밀린 간사 겸 회계로 단성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저기들 행길로 오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가상의 책을 잔뜩 안고 왼쪽 행길로 온다. 안 된다니까, 루이즈. 집에 가야 돼. 잘 가. 어니스틴.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라틴어 공부하자. 잘 가, 엘렌. 잘 가, 프레드. 조지는 책을 들고 에밀리를 쫓아온다. 에밀리, 책 내가 들어다 줄게. 에밀리는 책을 조지에게 준다. 잠깐 쟤하고 얘기 좀 할게. 내가 조금 늦더라도 연습 시작해라. 그리고 커버 연습 시킬 땐 높게 멀리 쳐주란 말이야. 리지, 잘 가. 잘 가, 리지. 에밀리, 너도 당선돼서 참 잘 됐다. 에밀리, 넌 왜 나를 보면서 화를 내? 내가 무슨 화를 내? 아니, 요새 날 이상하게 대하잖아. 모르니까 털어놓고 얘기할 테야.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말에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어. 내가 변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1년 전까지도 네가 무척 좋았어. 그래서 네가 뭘 하든지 유심히 보곤 했어. 소꿉친구였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넌 야구에 정신이 팔려서 그뿐인가? 잘난 체하고 거만해졌어. 이런 소리에서 안 됐지만 할 말은 해야지. 아니, 정말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 내가 그런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나라고 잘못이 없을 수 없지. 그들은 묵묵히 두 서너 발자국 걷다가
괴로운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 남잔 완전 무결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되지 않아? 하지만 완전 무결하다는 건 있을 수 없지. 하지만 우리 아버진 그래.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너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니? 그건 정반대야. 남자는 원래가 좋지 않은 거야. 여자는 그렇지도 않지만. 나라고 결점이 없는 게 아니야. 남자가 완전하지 못한데 여자라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니?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아주 신경이 예민하거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에밀리, 난 네가 나쁘지 않은 걸 알아. 하여간 그게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에밀리, 아이스크림 소다나 뭐 먹고 가자. 그래. 그들은 객석 쪽으로 나와서 바른 쪽으로 꺾어져 모건 약국의 문을 연다. 에밀리는 몹시 감동되어 머리를 수그린다. 무대 감독이 모건 역을 하면서 바른 쪽에서 불쑥 나와 객석과 가게 카운터 사이에 선다. 어서 들어오너라. 뭘 들련? 아니 에밀리, 뭐 때문에 울었니? 아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철물점 마차에 치일 뻔했거든요. 자, 에밀리, 물을 마셔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굉장히 놀란 것 같아. 요샌 횡길 건널 때 양쪽을 잘 보고 건너야 한다. 해가 갈수록 모약해진다니까. 자, 뭘 마실 테냐? 저 스트로베리 탄산수를 먹겠어요. 그거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소다 같이 먹자. 아저씨,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소다 둘 주세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소다 둘이라. 그럼 컵 줘. 자, 어서들 들어라. 어서 오십시오, 앨리스 부인. 뭘 드릴까요? 이거 비싸지 않니? 아니야, 어서 먹기나 해. 우리 당선 축하거든. 그리고 또 무슨 축하인 줄 아니? 몰라. 아니, 나한테 좋은 친구를 해주는 친구가 생겼으니까 그 축하지. 제발 그 얘긴 그만둬.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건 괜히 한 말이야. 사실은 그럴 거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진짜 기쁘다. 하지만 앞으로 두고 봐. 빨리 결정을 고칠 테니까. 정말이야, 고칠 거야. 그런데 에밀리,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내년에 내가 주림 농가대학으로 가면 이따금 편지 해줄래? 하고 말고 꼭 쓸게. 3년이나 외지에 나가 있으면 자연히 소식이 뜸해질 테지. 이 읍내에서 가는 편지는 한동안 지나면 시시해 보일 거야. 뉴햄프셔에 비하면 그로버즈 코너즈는 보잘것없는 고장이니까. 아니, 내가 떠난다고 해서 이 고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지 않을 리가 있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내가 편지 재밌게 쓸게. 에밀리, 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농업학교에 가야만 농사를 잘 짓느냐고 묻거든. 그래? 정말이야. 농업학교에 가는 건 시간 낭비라는 사람들도 있어. 학교 안 가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팜플렛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 그런데다 루크 아저씨 늙어만 가시고 나만 좋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농장을 물려주시겠다는 거거든. 어머, 정말? 그런데 네 말대로 3년이나 떨어져서 다른 고장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면 그렇다면 난 가기 싫어. 늘 사귀는 사람이 좋거든. 하지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좋아. 가축을 감정하는 거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난 잘 모르지만. 에밀리, 지금 당장 결정을 짓겠어. 난 안 갈 거야. 오늘 저녁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야. 지금 꼭 결정해야 될 게 뭐 있어? 1년이나 잔뜩 남았는데. 에밀리,
아니, 그 얘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내 성격에 결한 말이야. 네 말이 옳아. 하지만 너도 한 가지 틀린 게 있어. 내가 1년 동안 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지? 뭐 말하자면 내가 너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건 틀렸어. 넌 내 일과일동을 눈여겨봤다고 그랬지만 나도 늘 그랬거든. 정말이야. 난 네가 야외 관람석에 앉아있을 때도 어디 앉아있었나 확실히 봤거든.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왔는지도 알아. 어저껜 벽에 기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꼬꾸란 선생님하고 집으로 가더구나. 조지,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야지. 난 또... 에밀리, 내가 농업학교에 가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네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도 너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뭐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 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중요한 일이고 말고. 에밀리, 왜? 내가 차츰 나아져서 아주 사람이 달라진다면은 나를 말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전부터 늘 그랬지. 지금 한 얘긴 아주 중대한 얘기야. 응, 그래. 잠깐 기다려.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조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찾는 동안 차츰 놀래는 기색이다. 무대 감독이 오른쪽에서 들어온다. 조지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솔직하게 말한다. 아저씨,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겠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뭐라고? 아니 그럼 넌? 여기 음식에가 있으니까 잠시만 맡아주세요. 괜찮다. 시계 넣어둬. 네 말이 믿지. 진짜 5분 후에 금방 오겠어요. 10년 안에만 오면 돼. 10년에 하루도 넘어선 안 된다. 에밀리, 이제 진정이 좀 됐니? 네, 고맙습니다. 금방 가자. 그들은 묵묵히 무대를 건너 사라진다. 무대 감독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다가 객석을 향한다. 자, 그럼 이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선 할 말도 많죠. 이 결혼식에선 제가 목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더 말씀드릴 권한이 있죠. 조금 전 깁스 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둘이서 살기 마련이죠. 이 장면의 진짜 주인공은 아직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누군지 아시겠죠? 저 구라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결혼이란 이 세상에 나오는 어린애마다 완전한 인간을 만들려는 대자연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증인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선조들 말입니다. 수백만이죠. 그분들도 거의 둘씩 짝을 지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네, 수백만입니다.
이것이 제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요. 왜 이렇게 울음이 쏟아지는지 알 수가 없고요. 울 일이 있어야 말이죠. 오늘 아침 초반을 먹다가 기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에밀리도 같이 아침을 먹고 있었죠. 17년이라는 세월을 제 집에서 먹다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먹게 된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에밀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더 못 먹겠어요 라고. 그리고 식탁 위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울지 않습니까 글쎄. 정말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낸다는 건 너무 잔인해요. 조지? 예, 왜 그러니? 엄마, 난 나이 먹기 싫어요. 왜 모두들 날 이렇게 접촉하죠? 아니 얘야, 네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니? 아니 어머니, 저는요. 글쎄 왜 이러니? 넌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저 어머니 꼭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아니, 다른 거 다 싫고요. 그저 난 예, 누가 들을라? 그만해 또. 어째 그 모양이니? 에밀리 어디 있어요? 예, 정말 놀랬다. 걱정 마세요. 결혼할 테니. 잠깐 숨이나 돌려야겠다. 어머니, 목요일 저녁은 따로 잡아놓으세요. 에밀리하고 목요일마다 저녁에 밥 먹으러 갈게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울긴 왜 오세요? 어서 곧 시작을 준비하도록 해야죠. 이렇게 외로운 건 이번이 처음이야. 조진 어쩜 저런 표정을. 립살마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빠, 아버지, 에밀리,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시집 안 갈 테야. 괜찮아. 겁낼 거 없어요. 잠깐 동안 이대로 있고 싶어요. 다른 데로 가요. 안 된다, 안 돼. 에밀리, 진정하고 잘 생각해봐라. 아버지 잊어버리셨나 봐. 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낱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난 아버지 거라고 하시고선 어디든 아버지랑 갈 수 있어요. 아이 참, 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걱정돼서 그러지. 잠시만 기다려. 조지, 일로 와보거라. 네 신랑 같은 청년은 좀채 보기가 힘들지. 사람이 됐거든. 하지만 아빠. 조지, 내 딸을 데려가게. 잘 위해줘야 해. 아, 그럼요. 그렇게 하겠어요. 에밀리, 내 힘껏 하겠어. 에밀리를 사랑해. 에밀리가 꼭 있어야겠어. 날 사랑하거든. 날 좀 도와줘. 내 소원은 누가 날 사랑해줬으면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할게, 에밀리. 아니, 내가 사랑하겠다니까. 영원히 사랑해줘야 돼. 알았지? 영원히, 영원히. 자, 오늘을 기다리고 있다. 어서. 괜찮아, 말도 없다니까. 신랑 조지 군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신부 에밀리 양을 아내로 섬기고 정말
짭짤한 결혼식이고요. 이렇게 훌륭한 결혼식은 처음이에요. 이런 조촐한 결혼식을 보면 마음이 정말 기뻐요. 제법 섹시티가 나지 않아요? 네. 신부 에밀리 양에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신랑 조지군을 남편으로 섬기고 이렇게 조촐한 혼인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늘 눈물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눈물이 터져버린다니까요. 지금까지 200상 이상이나 주례를 섰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청춘 남녀가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고 그리고 손자들이 생기고 첫 번째 류마티즘, 유서낭도 근심 걱정 없이 살다 죽는 건 가뭄의 폭락이죠. 자, 맨델스존의 결혼의 행복을 해주세요. 신랑 신부가 귀엽기도 하지. 이렇게 훌륭한 결혼식은 처음이에요. 아기자기하게 잘 살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행복, 그게 첫째거든.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2막이 끝났습니다. 해갔죠. 흔하던 말도 훨씬 적어졌고 농부들도 호두차로 읍내에 들어오곤 한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대문을 채우게 됐죠. 도둑 얘기야. 아직 읍내 도둑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도둑 얘기야 늘 듣는 거니까요. 여긴 확실히 그로버즈 코너즈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올려다보면 끝없는 하늘과 수없는 구름 조각. 이따금 햇볕이 내려쪼이고 달빛이 교교하고 별이 반짝이고 화창한 오후 이곳에 올라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산마루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월계수와 라일락이 한창이고요. 이곳은 우리 동네 공동묘지입니다. 저쪽에 오래된 비석이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서 먼 길을 온 굳은 의지의 사람들이죠. 여름철이 되면 묘지를 거니는 사람들이 옛날 비석에 새긴 재밌는 그림을 보고 웃는답니다. 그게 뭐 그리 나쁠 것도 없죠. 여긴 또 새로 생긴 묘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깁스 부인, 그리고 가만히 있자, 송주 조합교회 오르가니스트 스티븐 씨로군요. 그리고 송주 결혼식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슬픔이 이 언덕 위에 고이 깃들고 있습니다. 슬픔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친척들을 데리고 이 언덕까지 올라오곤 했죠. 그 전경을 상상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날이 가고 해가 쏘이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잠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도 생명의 고동이 끊어지면 이곳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이란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츰차츰 그들은 지구에서 손을 떼고
그들의 야망이나 그들의 쾌락이나 이 모든 것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다 썩어버리는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로우버즈 코너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엔 차츰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찾아올 것만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훌륭한 무엇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의사 조 스터더드가 저기서 간 만든 무덤을 감독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로우버즈 코너즈의 소년 하나가 여기 옵니다. 그는 읍내를 떠나서 서부로 갔었죠. 안녕하세요, 스터더드 아저씨. 응? 가만히 있자. 누구야? 샘 크레이그예요. 아니, 이게 누구야? 장례식 때문에 돌아온 걸 몰랐구나. 이 고장을 떠난 지가 오래됐지? 12년이 넘었죠. 지금 버팔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에 있을 때 사촌 형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고향에 한번 와보고 싶었죠. 신수가 좋아 보이십니다. 응, 밥술이나 먹으니까. 자네나 내나 이 꼭대기에 올라오는 건 슬픈 일이야. 네, 사실이야. 늘 얘기지만 젊은 사람 장례 치르는 건 정말 싫거든. 모두들 금방 올 걸세. 난 여기 일찍 왔지. 맥카티 영감님?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국민학교 나오고 말이에요. 늘 요통으로 고생하시더니. 그래, 여기 묻힌 지 여러 해 됐지. 아니, 이모님? 돌아가신 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응, 깁스 부인도 2, 3년 전에 돌아가셨지. 이맘될 거야.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저건 내 이질이라고. 샘 크레이그 말이야. 난 산 사람들이 옆에 오면 오지 편안치 않아서요. 잠자코 있어요. 비문은 본인들이 죽기 전에 쓴 건가요? 아니,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대개 이 가족들이 식기를 골라서 새기지. 사이먼은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죠? 모두들 주정뱅이라고 했죠. 그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말썽도 많더니만. 자살했다네. 그래요? 꼭대기 층에서 목을 맸어. 모두들 시시하지만 어디 비밀이 있나? 기속에 긁기도 자기가 골라준 거야. 보기 구려. 뭐 시라고도 할 수 없지만 말이야. 이건 악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 당시 보스턴 신문마다 그래서 특별했다네. 근데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누가? 제 이종형수 말이에요. 아니, 몰랐나? 어린이 낳을 때 잘못됐다네. 둘째 아이였지. 4살쯤 된 첫 아들이 있어. 저기들 모두 오는군. 저건 누구유? 며느리 에밀리 에비라우. 저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일이 여간 들지 않았을 텐데 무슨 병으로 죽었수? 해산하다 그렇게 됐다오. 해산? 어린애 낳는 것도 잊어버렸군. 참, 선생은 얼마나 좋았수? 좋았다고요? 이거 봐요, 사이먼. 가만히 있어요. 에밀리 시집 가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얼마나 조촐한 혼이식이었수?
졸업식 땐 밥살을 잘도 하더니 고등학교 나온 애들 중에서 그렇게 머리 좋은 애도 드물었어요. 윌킨스 교장이 그의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내가 죽기 직전에 새로 살린 차린 농장을 찾아갔었지. 잘도 갖고 놓았습니다. 같은 시골이었어. 그래, 아담한 농장이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난 늘 저 찬송가를 좋아했지. 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했는데 잘 됐어. 안녕하세요. 에밀리로구나. 어서 와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아가, 어머님, 비가 오는군요. 그래. 금방들 갈 거다. 잠깐 쉬어라. 그 이후 벌써 수천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저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였죠. 스팀슨 씨,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군요. 어머님, 조지하고 둘이서 그 농장을 잘 가꿔놨어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가축 물 마시는 곳도 분수식으로 만들었어요. 시멘트로 된 건데 아주 길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샀죠. 내가 줬던가? 아, 잊어버리셨어요? 저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잖아요. 350달러도 더 됐어요. 그래. 제가 없으면 아범도 손이 모자랄 거예요. 참 마담한 농장이죠. 산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아요? 그래. 잘 모르지. 그 사람들은 조그만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벌써 1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안 것만 같아요. 어머님, 저희 포드차도 한 대 있어요. 사고도 안 났죠? 하지만 전 운전은 못해요. 어머님, 언제나 이 기분이 사라질까요? 저도 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오래 걸릴까요? 꾹 참고 기다려라. 네. 저기 좀 보세요. 다 끝났군요. 모두들 가는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꽃을 가지고 오셨어요. 부자분이 꼭 닮으셨죠? 어머님, 살았을 땐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암담하고 어두운 데서 살고들 있는지 지금까진 몰랐어요. 아버님을 보세요.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괴로운 일뿐이죠. 아까보다 좀 시원해졌군 그래. 비가 오더니 더위가 좀 가셨어. 북동풍이 불어도 시원하기야 내 일반이지. 비가 오던지 한 사날 바람이나 불면 돼. 하지만 어머님, 돌아갈 수 있지 않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저 세상으로 말이에요. 전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분이 나는걸요.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농장 말이에요. 잠깐 동안 거기 가봤어요. 어린 걸 제 무릎 위에 올려놨죠.
정말이에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지. 돌아가서 좋은 시절을 다시 살 수 있을 거예요. 안 될 게 어딨어요? 아, 내 말을 들어. 그러지 말어라. 하지만 될 수 있지 않아요? 가서 살 수 있거든요. 돌아가서 다시. 그야 돌아가 본 사람도 있지만 금방 이곳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아가, 아예 그러지 말어. 에밀리, 와서 생각과는 다른 거야. 하지만 단 하루 슬픈 날을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행복하던 하루를 생각하겠어요. 조지를 사랑하던 걸 처음으로 알던 그날을 말해요. 그게 그렇게 괴로울까요? 당신은 자신이 그 생활 속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시하고 있노라면 자신은 저 아랫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되리라는 건 잘 아시겠죠? 하지만 그게 괴로울까요? 왜요? 괴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여기 오래 있게 되면 자연히 알게 돼. 하지만 어머님, 전생의 그 생활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 생활밖에 더 있어요. 이거 봐, 에밀리. 그건 약지 못한 생각이야. 아무렴. 하지만 제 자신이 꼭 알아야 될 일이죠. 어쨌든 행복했던 날 하루를 택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정이 그렇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골라라. 네 일생 동안에 제일 보잘것없는 나를 잡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다면 결혼 이후나 아기를 낳은 이후는 안 되겠지? 생일쯤 택하는 건 괜찮겠죠? 12번째 생일을 고르겠어요. 좋아요. 1899년 2월 11일 화요일. 시간을 특별히 정하겠습니까? 아니요, 온 하루가 필요해요. 그럼 새벽부터 시작합시다. 여러 날 전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던 걸 아시죠? 그러나 생일 전날 밤에 눈은 그쳤어요. 그래서 모두들 길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자, 해가 뜹니다. 어머나, 신장로가 여기 있군요. 여기 뭐가 자꾸 옛날 그대로예요. 마차 세놓는 집도 있네요. 그러니까 1899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어머나, 옛날 그대로예요. 저건 우리 집 울타리예요. 다 잊어버렸군요. 아내들 계세요? 그럼요. 어머니께서 조금 있으면 아침 지으러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대여세 전에 어디 가셨다가 오늘 새벽차로 돌아오셨어요. 강연하러 모교에 가셨었죠. 뉴욕주에 있는 클린튼시로요. 어서 가자. 하우이 닉섬이 있네요. 승경도 있고요. 하우이 잘 잤나? 일찍 나오셨군요. 응, 사람 하나 겨우 살렸네. 저 아래 마을에서 얼어 죽게 된 친구가 있었어.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는 무더위 위에 누워있더군. 내가 흔들어 깨니까 이불 속에 있는 줄 알 모양이야. 순경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우이 아저씨도요. 누구야? 조 크로웰 아니야? 얘들아, 월리, 에밀리, 일어날 시간이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는 어쩜 저렇게 젊어 보일까? 저렇게 젊으신 줄은 몰랐어요. 어서 와요, 하우이. 춥죠? 네. 저희 집 광속은 영하 10도가 넘는답니다. 저런 옷을 단단히 둘러요. 엄마, 파란 리본이 없어졌어. 눈만 크게 뜨고 보면 돼. 엄마가 알아차리고 내놓았다. 저기 화장대에 있지 않니?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시군요. 사실은
그 뉴욕주에 있는 목요일 다녀오는 길입니다. 별일 없죠? 난 또 폴란드 친구 때문에 일찍 일어났죠. 얼어서 다 죽게 되었답니다. 아이, 그거 신문에 내야 되겠네요. 아버지. 여보, 왜 나왔어? 아유, 그래 별거 없었어? 아, 그만하면 괜찮았을 거요. 내 몇 가지 얘기해주고 왔지. 뭐 별거 없었어? 네, 뭐 별다른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아유, 여간 춥지 않네요. 하워드 뉴섬이 그러는데 자기 집 광속이 영하 1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해밀턴 대학은 더 추웠어. 그 학생들 귀가 다 떨어질 지경이었다니까. 아 그래, 그 신문에는 잘못된 거 없었고? 별건 눈에 띄는 게 없던데요. 아, 커피 드시려면 드세요. 금방 되니까. 여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에밀리 생일이에요. 뭐라도 사오셨어? 아유, 그럼 당연히 사왔지. 얘 아가! 생일 아가씨야? 아유, 여보 내버려둬요. 아침 먹을 때나 보면 되지. 걔는 원래 개배걸. 아, 빨리들 해라. 7시다. 이제 2번은 안 부를 테다. 벅차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군요. 어쩌면 두 분은 저렇게 젊고 아름다우실까요? 뭐 때문에 늙어야만 됐을까요? 엄마, 제가 왔어요. 나도 컸죠? 난 엄마 아빠가 좋아. 뭐시고 다 좋아요. 너무 마음이 쓰여서 못 보겠어요.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엄마, 잘 잤어? 자, 우리 딸 부엌 식탁에 가봐. 근사한 선물 있다. 아유, 엄마도 이런 건 못 따랐어. 전 도저히. 거기 파란 종이로 싼 건 캐리 아주머니가 보낸 거고, 우편엽서 앨범은 누가 가져왔는지 짐작하겠지? 우유를 들여놓자니까 문간 층계에 있더라. 아유, 조지가 추운데 일어나지도 전에 온 모양이다. 걔는 참 사람이 됐어. 조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군. 그 베이컨은 천천히 잘 씹어 먹어라. 베이컨을 먹으면 추위를 덜 타지.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그 저처럼 말이에요. 벌써 14년이 흘러갔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되셨고요. 전 조지 김스한테 시집갔죠. 원래도 죽었어요. 북부 코노이로 캠핑 갔다가 맹장이 터졌죠. 얼마나 모두들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 잠깐 동안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엄마, 잠깐 동안 행복한 거예요. 서로 쳐다보기라도 해요. 그 노란 종이 안에 있는 건 꼭대기 방에서 나온 건데 내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이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맞을 거야. 내가 좋아할 줄 알고 내려놨다.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정말 좋아요.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참 좋아요.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다. 웬통 가게마다 뒤졌지. 노라 아주머니가 콩코드에서 사질 못했기 때문에 보스턴까지 가서 사왔어. 아이고, 원리 선물도 있다. 공작 시간에 만들었다는데 얼마나 자랑을 한다고. 너도 보면 좋아서 소리칠걸. 아버지께서도 선물을 사오셨어. 에휴, 뭔지 나도 모르겠다. 오신다. 예, 우리 이쁜이 어디 있니? 우리 생일 이쁜이 어디 있을까? 그만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군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걸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난 몰랐어요. 모든 것이 자꾸 지나가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날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턱 무덤으로요.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 속세야. 안녕, 우리 읍내도.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빠. 째깍거리는 시계도 잘 있어. 엄마가 갖고 놓은 해바라기도, 맛있는 음식과 커피도, 새로 다려놓은 옷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목욕탕도, 잠자는 것과 눈을 뜨는 것도. 아,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해서 아무도 그 진가를 모르는 것인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1분 1초를 말해요. 그렇지 못하죠. 시인들이나 성인들은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만 돌아가겠어요. 산마루턱 제 무덤으로요. 재미있었니? 웬걸요. 괜히 갔어요.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군요. 장님 같은 생활이죠. 예, 기가 겠다. 별이 나오지 않니? 저 스팀슨 씨 괜히 갔다 왔어요. 그렇다니까 이제서야 알았군.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구름장이나 타고 떠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짓밟으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밖에. 흡사히 100만 년이나 살듯이 허송세월하고 늘 자기 중심에 정렬의 밥이 되고. 이제 아셨지? 그게 바로 당신이 돌아가 보고 싶었던 행복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지와 무분별과. 사이먼 스팀슨,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잘 아시면서 그럼. 아까 저 별 좀 보려. 이름이 뭐더라? 내 아들 조엘이란 놈은 선원이었는데 별 이름이야 다 알고 있었지. 저녁이면 마리안다 별 이름을 주어대곤 했어. 별이란 사기란 해. 그렇고 말고요. 속세 인간이 또 하나 오는군. 이상한데? 어느 때라고 여길 와? 맙소사. 어머님, 아범이 오는군요. 좀 쉬어라. 조지예요. 우리 아들 조엘이란 놈이 말씀이야. 별에 대해선 맹하거든. 늘 하는 말이 저 조그마한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수백만 년 걸린다는 거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그의 말이라니까. 수백만 년 말이야. 맙소사, 저게 무슨 짓이람? 집에 있지 않고. 어머님, 야, 아가. 모두들 남의 마음을 몰라주는군요. 그래, 그렇단다. 그로버즈 코너지에선 모두들 꿈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몇몇 집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군요.
아랫마을 정거장에서도 꼬마 호킨즈가 올버니행 열차가 통과하는 것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는 개고 말았군요. 별이 총총합니다. 먼 옛날부터 저 별들은 저 하늘을 이리저리 오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직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엔 생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냥 백악덩어리거나 불덩어리거나. 그러나 이 지구만은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일하고 뭘 해보자라는 거죠. 하지만 과로하기 때문에 16시간마다 사람은 누워서 쉬게 마련입니다. 그로버즈 코너즈도 11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편히 쉬십시오. 다 같이 안 되겠다. 멋지다, 최고. 최고다, 멋지다.